안녕하세요. 82년 가장입니다. 드디어 후배님께서 진로 고민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제 경험담과 조언을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해대 졸업하고 3년 특례 마치고 처음엔 배 타기가 싫어서요. 저도 2사만 하고 내리고 딱 내리는 그 달에 해경시험이 있었어요. 한 달 딱 텀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공부해서 해경되면 하고 안 되면 나가리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공부를 했죠.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공부하기가 진짜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경 시험을 떨어지고 다시 그때 제가 제 조건에서는 그때 2급 면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1기사 8개월 탔어요. 1기사 8개월 경력을 쌓고 다시 제 친구 동기가 중국 조선소에 있다 소개받아가지고 또 중국 조선소 갔다가 막상 중국 조선소에서 시운전 팀에 있었는데 원래 시운전 팀 가려고 한 건 아니고 중국 조선소의 엔진 사업부 시운전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엔진 사업부는 어차피 샵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배를 안 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원을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해상 시운전부로 빠졌어요. 원래는 중국을 가게 된 계기가 중국어도 공부하면서 조선소에서 일할 커리어를 쌓으려고 갔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중국 조선소도 힘듭니다. 일단 요즘도 주 5일제라고는 하지만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고요. 토요일 오전 근무를 끝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한 2시, 3시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그때 연봉 6,500이라 그래서 6,500에 계약을 하고 갔는데 세금이 20%예요. 막상 떼보고 나니까 한 5,500? 연봉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기준 스펙으로 1기사 1년 한 기준으로 공무감독을 하면 그 정도 5천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었어요. 4천 후반에서 5천. 그래서 야 씨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중국까지 와가지고 일은 존나게 힘들지. 그때 스트레스가 배 타는 거의 3배였어요. 지금 후배님께서는 아직 공무원 공부만 하셨으니까 육상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 면역력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근데 제 느끼는 바로는 배 타는 거에 한 10배, 100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배 타는 때는 기계만 보면 되지만 육상 근무를 하게 되면 실적도 내야 되고 일이 배 타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제 기준으로 그래서 중국 시운전을 마치고 그때도 날 새고 그랬죠. 어쨌든 중국 시운전 한 8개월쯤 됐을 때 여기 1년 경력을 쌓아도 한국 조선소에 취직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으로 때려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저도 이제 아는 선배를 통해서 메가 땡땡이라는 해운회사 공무감독을 시작을 했죠. 그때 저는 공무감독 널널하게 한 것 같아요. 한국 입항하는 전기선의 공무감독은 편합니다. 왜냐면은 한국 들어왔을 때 수리를 하고 한국 들어왔을 때 보급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편한데 한국에 안 들어오는 해운회사의 공무감독은 특히 시차가 있는 회사 이제 한국에서 유럽을 간다거나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거나 이런 회사의 공무감독은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뭐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배에서도 이제 새벽인지 보고 전화를 하고 진짜 급한 거 아니면은 밤에는 전화를 안 하니까. 근데 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위램슨에서 공무감독을 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위램슨은 공무감독에 대한 권한이 되게 막강합니다. 인사, 안품, 공무감독 요 세 가지를 다 하거든요. 인사 쪽에서는 내가 공무감독, 내가 맡는 배가 5척이에요. 보통 공무감독을 하면 5척 정도 하거든요. 자기가 맡은 배가. 그때 5척의 기준은 보급은 안 하고 순수 공무감독만 했었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3척에 대해서 보급도 하고 공무감독도 했었어요. 보급까지 신경을 쓰면 힘들어요, 공무감독이. 어쨌든 질문을 주신 후배님께서는 공무감독 힘들다고 선배들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래도 젊으니까 35 이전까지는요 공무감독 한 5년 정도 경력 쌓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쌓고 뭐 안품 쪽으로 빠지든지 구매 쪽으로 빠지든지 이런 테크트리가 타는 게 낫고요. 나는 다시 배를 타서 일기사를 하기가 싫다. 그냥 해운에서 취직을 하고 싶다 하면 해무팀이나 안품팀은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공무감독은 못 가요. 공무감독 하시려면 일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원하는 게 일기사 출신을 뽑으려고 하고요. 왜냐면은 엔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해무나 안품 쪽의 그 근무 환경을 말씀드리면 해무나 안품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육상 생활은 다 똑같아요. 일단 제가 메가라인 기준으로 보면 이양 다 할 건데 뭐 그런 중소형 선사를 기준으로 보면요 좀 널널했어요. 그런 데는 그 회사는 되게 플렉시블했고 처음에 갔었을 때 IT 회사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좋아했던 회사인데 그래도 영원한 건 없고 어찌됐든 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퇴사를 하고 다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뭐 현대상선이나 G마린 이런 큰 회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침 8시 정도 출근하시고요. 퇴근은 6시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9시에 퇴근하는 날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해운회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안품이나 해무는 정시 퇴근도 좀 쉽습니다. 왜냐면은 안품 같은 경우는 뭐 인타임에 수리를 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왜냐면은 뭐 계획 짜진 대로 심사 같은 계획을 짜고 이러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야근을 하는 거지. 거의 대부분 저기 정시 퇴근합니다. 안품이나 해무 쪽은. 해무 쪽은 제가 간접 경험을 해보니까 해무도 바빠요. 왜냐면 서류가 많고 매달 뭐 선언이라던가 비용적인 해무 비용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야근이 잦습니다. 굳이 해무나 안품 둘 중에 추천을 한다면 저는 안품을 추천해요. 안품도 그것도 기술입니다. 안품에서 쭉 크면 상관없는데 스트레스는 감안을 해야 돼요. 어느 곳이나 스트레스가 다 있고 안품도 경력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프리랜서로 심사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연봉은 이기사 하고 나면 한 4천 초반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재수 없으면은 4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기사 출신은 대리 초?
대리 초나 아니면 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에 일기사 출신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사를 마치시고, 바로 안품이나 육상 생활을 하시게 되면 사원이나 주임 하실 겁니다. 그럼 연봉은 한 4천에서 4,500, 아니, 4,500이면 과장급이고, 4천 초중반, 초나 뭐 3천 후반이나 뭐 요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근무 환경은 그나마 이제 9 to 6가 되는데 말만 9 to 6지 보통 8시 출근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근데 뭐 어느 회사나 다 그런 거니까 해운회사 치고 이기사 출신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으시면 일단은 안품이 좋죠. 해무보단 안품입니다. 해무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싶고, 해운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일기사까지 하시고, 공무감독 5년을 쌓으시고, 구매나 안품 쪽으로 빠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제 동기들도 공무감독으로 시작을 해서 한 최소 3년에서 5년 경력을 쌓고, 안품 구매로 빠졌거든요. 공무감독이 힘든 만큼 인정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기관장만큼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거든요.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대기업 기준입니다. 이기사 출신으로 안품을 하게 되면 연봉은 4천 내외, 근무 환경은 그나마 9 to 6가 되지만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야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품을 하시잖아요.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는 그래도 그 당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감독은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요 정도입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